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627 규제가 적용이 돼도 이 잠실리엘 어제 1순위 청약 마감했거든요. 무려 경쟁률이 632대 1을 찍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경쟁률이라 볼 수 있고 20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이 경쟁률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OTL4의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순위는 110세대 모집에 6만 9천 명,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와, 이거 어마무시하네. 45제곱이 433대 1, 51제곱이 382대 1, 59제곱 760. 확실히 59제곱이 높아요. 74가 691대 1, 74B가, C가 59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경쟁률은 비교적 소형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됐다는 얘기인데, 소형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조금 단가를 낮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10채 모집에 6만 9천 명, 7만 명 정도가 통장을 던지는 그런 어떤 아찔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그냥 목을 맬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띠고, 특별히 강남에서 10억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시세 차익을 단기적으로 뺄 수 있다라는 맹목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고점 양상이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다. 이거 단기적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죠.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직전 폭풍 전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합니다. 그리고 태풍의 눈, 그 태풍의 엄청난 이 파괴력을 경험하기 전에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딱 들어와 있으면 우리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니까. 그만큼 한국 부동산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고점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이상한 낙관적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들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 굉장히 좀 씁쓸한 어떤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평양별 보시면 5구 B제곱이 761대 1.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높았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제 잠실 리엘이 30평대는 무려 16억에서 18억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나온 거죠. 대신 5구 제곱이 12억에서 13억 정도. 야, 그래도 어마무시 높은 거 아닙니까? 4호 타입이 12억, 5구 타입이 15억이 넘었습니다. 16억 가까이 됐네요. 74제곱이 18억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6억 대출 상한선 빵빵하게 받아들이더라도 자기 현금 한 12억 이상은 필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라 볼 수 있어요. 3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만큼 현금 부자들이 많은가? 현금 부자들이 다 지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 분양권, 프리미엄 어떻게 해서든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노리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토스가 가능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77% 나오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 심리, 이게 지금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변 시세를 보시면 파크리오가 20억, 29억, 30억에 가까운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30평대가 지금 18억 정도 하니까 거의 12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주택자에게 추첨으로 돌아가는 물량도 이제 12가구 정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상급지로 환승하기 원했던 1주택자들은 굉장한 어떤 열의를 보이면서 몰빵하는 어떤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잠실 르엘에서조차 보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송파구 지금 현재 거래가는 엘스를 중심으로 해서 5억 하락하고 있고, 잠실 주공 5단지 4억. 엘스가 계속적으로 이 하방 압력에 엄청난 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잠실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가까이 청약을 했다는 것,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어떤 대목들이 될 수가 있는데, 거래량 역시도 지금 뭐 668건을 6월 달에 찍었는데 8월 달은 뭐 거의 손톱만큼 한 70건 될까 말까 한 거래량을 송파구가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 구축은 송파구라 할지라도 계속적인 어떤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이 잠실루엘의 청약의 어떤 이 분위기는 거의 이제 끝물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버블이 터질 때 거의 극한까지 아파트 값을 밀어 올렸고, 그리고 그 극한까지 밀어 올렸던 아파트 값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대출 물고 그 아파트 값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빵 터져버린 거죠. 결국에 가서는 풍선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즈음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잠실루엘은 단순한 어떤 이 청약 열기를 내비치는 그런 어떤 팩트가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얼마나 터지기 일보 직전, 그리고 자산 붕괴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경각심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15억 하는 20평대가 15억이고 지금 30평대가 18억 하는 그런 강남 쪽 아파트, 그것보다 무슨 일을 선택하시라. 그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차라리 요런 좀 쪼매쪼매 나오는 기회를 좀 잡아가지고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어차피 잠실루엘도 내가 뭐 10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당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뭐 엄청난 럭키가 딱 동원이 돼야지, 럭키 세븐이 딱 뭐 터져줘야지 잭팟이 터지는 건데, 무슨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프루지오 라비에로하고 벨라르테 올 초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7월 이후로 지금 연기가 돼서 이번 달에 9월 달에 한 3채 정도에서 4채 정도가 무순위 줍줍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 3가구 모두 따로따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잠실루엘 뭐 18억 주고 들어가기보다는 과천도 좀 강남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7억 정도 되니까 7억도 참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까지의 상한선 대출금 뭐 기준선을 생각하자면 뭐 6억 다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2, 3억 정도로 이제 생각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18억이라는 가격하고 7억은 11억 차이가 나는데, 이건 거의 뭐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가격대 아닙니까? 8세제곱이 4년 전 분양 당시에 7억 9천이었습니다. 8억 수준. 근데 지금 프루지오 라비에노 자체 시세는 18억까지 올라섰고요. 거의 뭐 11억 상승한 그런 어떤 가격 추세. 그 다음에 위버필드는 24억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7억이 거의 뭐 24억 시세와 어깨를 나란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한 18억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이야, 이거 대단해. 17억, 18억 정도 올랐다는 그런 어떤 이 과천의 어마무시한 어떤 상승세. 이제 이 한국의 집값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가격 궤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위기일발, 일초축발이라는 어떤 위기가 말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결국에 가서는 그냥 기승전 부동산이라는 단기적 가치였던 상승세에 편승하는 어떤 이 매수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먹혔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먹혔다니까. 국내 부동산 시장 안에서만 작동되는 원리에 의해서 사이클이 다시 리사이클 되고 다시 치고 올라가고 또 뭐 정점을 찍고 고점을 찍는 그런 어떤 순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는 국내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 가치로서는 이제 도저히 움직여 줄 수가 없다. 왜냐? 대내외적인 어떤 자본의 흐름하고 이제 완전히 딱 직렬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자본시장의 흐름이 어찌저찌 그냥 위태위태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거의 부채와 부실 위에 서 있는 한국 아파트 시장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국이 70년대 IMF 구제금융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입니다. 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이거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이 뭐 직렬 연결해서 물고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 아닙니까?
영국이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구조조정을 단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IMF 구제금융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경제대국이라는 영국에서 IMF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지금 뭐 영국 국민 총생산 GDP 대비 96% 다섯 번째로 지금 높아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한국이 비기축통화국 국가부채 비율에서는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58점입니다. 이게 지금 59에서 이제 60을 찍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국하고도 뭐 그리 큰 차이도 안 나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한국의 부채 비율은 상당히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이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치 체계를 붕괴시켜서 그것도 단기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IMF가 지금 뭐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장 눈치 빠르게 채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4대 시중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지금 깡통 대출 때문에 무수익 여신이 4조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금융, 우리은행이 동양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2개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냄새를 맡고 있다는 얘기죠. 시중은행 자체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산시장의 어떤 위태위태한 모습이 지속되다가 단기간 안에 일본 버블처럼 그냥 폭삭 주저앉는 일이 발생한다면 은행의 건전성은 뭐 담보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현금탄을 챙겨. 그러니까 자사의 이 모든 어떤 매각 가능한 어떤 자산들을 이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사 잘 되고 뭐 어느 때보다도 순수익이 단기 순이익이 컸던 은행 입장에서 자사 이 재산들을 매각한다는 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영국도 IMF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자체가 지금 아파트 시장이 한국 아파트 시장이 잠실루엘이 막 빵 터지면서 10만 명이 청약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레드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다. 결국에 가서는 거의 지금 정점에 몰려있는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와르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도 대표적인 우리금융도 다 팔고 있습니다. 골프장, 은행 점포, 건물까지도. 이거 왜 팔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어떤 복심이 딱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잠실루엘 청약 뭐 10만 명 몰빵해라, 단기적으로 차익 얻자, 뭐 77% 양도세 나와도 그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지 않느냐, 그냥 부동산 시장이 최고의 단기적 수익을 올려줄 거라는 기대심, 허영심이죠. 어찌 보면 이런 어떤 투기적 심리들이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거 때려 맞아야 된다는 얘기. 뭔가가 부동산 시장 자체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원리들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전히 투심 자체 그리고 선수들이 방향을 잡아가는 어떤 부동산의 어떤 궤적들은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중국 부동산은 지금 헝다와 이 비고이웬 같은 경우는 상장을 폐지할 정도입니다. 업체들 줄줄이 청산명령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누적된 부동산 손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2경 6천조입니다. 예? 이게 상상이 됩니까? 2경, 경을 칠 일이죠, 이거. 그죠? 이거 2008년 미국 이 부동산 폭락 시절보다 재산 손실액이 더 커요. 추세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야, 이거 부동산에 묻어져 있던 자금들 다 이거 주식시장으로 빼자 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 당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쪽에 계속해서 자금이 묵혀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중국도 뭐 엄청난 경제 대국이지만 이 자금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난 그런 어떤 전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유동성 자체를 증시 쪽으로 옮기자라는 지금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미국, 일본 주변국 증시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국 증시가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죠. 3,100선, 3,200선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금 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상 등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얼마나 좀 긍정적인 어떤 호재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주식 보유액 추이를 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부동산, 자산, 모든 자본은 다 이쪽으로 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천문학적인 어떤 위안화를 때려 부어도 부동산 시장 회복될 기미가 안 보니까 그냥 딱 놔버린 겁니다. 당연히 뭐 우리도 부동산 자금 증시로 유입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게 집값 자체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집값이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 버리고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뭐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뭐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10만 명을 하잖아. 10만 명이 이 와중에도 청약을.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과세 강화, 해외 자금 환수 등등 중국 증시 키우는 이 시진핑의 어떤 전략들이 고스란히 또 한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뭐 선제적인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12억 현금 부자가 많아서 10만 명 몰린 게 아닙니다. 단기적 프리미엄, 분양권 프리미엄을 어떻게 했든 이거 중간에 좀 약간 이 꽁수가 있거든요. 그 꽁수를 챙기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집어넣은 겁니다. 뭐 현금 부자들이 그냥 판단 미스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때려박은 그런 어떤 자금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송파구라 말할 수 있는 강동구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포레오. 지금 7월 2일 이후로 지금 2달 상간됐어요. 거래가 한 건도 없어. 최고가 찍었는데. 37평 역시도 6월 21일 신고가 찍었다 하고 7, 8, 9 거의 3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거래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이게 참 기묘한 현상 아닙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 지금 뭐 약국 17곳 무더기 개설됐었는데 뭐 2곳이 다 폐업돼 버리고 주변에 뭐 상가 공실 같은 경우는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벽면 균열 양상 그런 어떤 사건도 터졌었고 매매가 40% 낮춰줘도 1만 가구 올파포 상가 텅텅 비고 결국에 여서는 이게 상가와 아파트가 따로 간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상가 자체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아파트 가격조차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뭐 엄청난 가격 조정기가 올 수가 있다라는 선제 지표를 텅 비었다 상가. 요 팩트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뭐 지금 거래 금액이 최고가 높았을 때는 뭐 19억 평균 거래금이 20억 가까웠는데 지금 14억 정도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요. 거래량 역시도 거의 뭐 900건 정도 해당되다가 79건으로 지금 내려앉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가 상업용 부동산이 텅텅 비면서 아파트 값이 완전히 나락간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상가가 공실 나고 들어왔던 업체들이 폐업 딱 걸어놓는 그런 어떤 이 양상들은 선제지표로서 대구 아파트가 뭐 삐까뻔쩍하게 지었는데 그 안에 있는 상가가 다 망해가지고 공실로 나고 완전히 뭐 꽁꽁 얼어붙는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동시에 내려갔죠.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어떤 요소고 5채 중에 4채가 역전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가 공실뿐만 아니라 전세가 역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국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 24,191건을 분석한 결과 결국에 가서는 보증보험, 보증가입 조건이 이제 강화될 기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역전세 발생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진다는 결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눈치를 채고 빠져나가야 할 집주인들 누가 사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짜 거래가 횡행하고 뭐 무조건 20억 찍었대 그냥 도장 찍듯이 신고가 집값 띄우기 줄줄이 어떻게 합니까? 거래 해제 빤스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 해보십시오. 28억 5천 찍었는데 밑돌개기한 거래들이 너무나 많아. 다 취소해가지고 밑장을 다 빼버리죠. 결국 불꽃놀이 반짝반짝하면 뭐해? 이게 근거 없는 가치란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냉철한 시각입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지금의 혼조세, 뭐 가짜 거래 논란들 취소하고 다 뒤로 뭐 자빠지는 그런 어떤 이 시장의 불투명한 어떤 양상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신다면 구축 하락세 9월부터 확실한 분수령이 시작이 될 거니까요.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번부랑 법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